안녕하세요. 캐나다 런던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하키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택과 물 문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주제는 그 스톰워터 매니지먼트 펀드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젖은 땅, 보통 워터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젖은 땅에 집을 지을 때와 또 그런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썸펌프,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빗물 처리 방법들을 제가 알고 있는 예들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디휴미디파이어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들을 실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톰 워터 매니지먼트 펀드가 뭐냐면, 우리가 새로 집을 개발하는 신규 서브 디비전에 가보면 그 펀드를 저수지를 만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도시 하나의 그 타운이 개발될 때 원래 농지였던 땅은 비가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땅으로 스며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이 지어지게 되면은 도로라든지 이런 면적 때문에 지면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강물을 급속도로 증가시킬 것을 염려하여 강으로 가기 전에 그 개발되는 단지 안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잠시 보관하는 기능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좀 양이 줄었다가 비가 오거나 많은 비가 올 때는 그 수량이 늘어나서 그게 강으로 직접 나가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땅이 젖어 있는 곳에 집을 짓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터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땅에 집을 짓게 되면은 집을 지을 때도 힘들지만 또 짓고 난 다음에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집을 지을 때는 젖은 땅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월을 놓으려고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는데, 땅에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콘크리트를 붓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더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땅에 집을 지을 때는 약 2피트 정도의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이 모이게 한 다음에 그것을 바깥쪽으로 양수기로, 펌프죠, 워터 펌프로 뿜어내서 그곳에 그나마 조금 마른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가 올라가게 되는데, 집을 이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짓고 난 다음에도 이런 집들은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집 주변이 젖어 있기 때문에 항상 집과 면하고 있는 쪽에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썸펌프에 계속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썸펌프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되겠죠. 비가 오는 날 썸펌프가 작동한다든지, 아니면 봄이나 따뜻한 겨울에 눈이 녹아서 썸펌프가 작동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썸펌프가 돌아가고 있는 집이라면 이 워터 테이블의 문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썸펌프가 고장났을 때 지하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염려해서 이중으로 썸펌프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보통 배터리 백업이라 해가지고 하나를 더 달고 그 썸펌프를 하나를 더 설치하고 정전이 되더라도 이 썸펌프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압으로, 우리가 쓰는 수돗물의 수압으로 뿜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정전과도 상관없고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 썸펌프가 고장난지 모르고 계속 놔두면 수돗물 값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 이런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이 물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썸펌프를 써서 밖으로 내보내는 물과 집에서 쓰는 생활하수는 도로에 묻혀있는 파이프가 다른데요. 하나는 그 생활하수, 또 하나는 스톰 수어 라인이라고 해서
빗물을 모아서 흘러내려가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톰 워터 매니지먼트 펀드로 스톰 수어 라인에 모여있는 물들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펌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직접 저희 집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집 펌프인데요. 이 펌프는 정기적으로 이것이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이 상태처럼 펌프가 이 안에 물이 차 있지 않다는 거는 이 지역의 집안에 토질이 배수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런 펌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이 펌프가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토일렛에 물이 차면 잠궈지는 그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안에 물이 차면 이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 시스템이 이 안에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뜨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또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면은 테스트가 훨씬 수월합니다. 일단 여기서 분리를 시켜서 작동을 하죠. 네, 이거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테스트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일단 이쪽에 펌프에 물이 차게 되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키킹을 해서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집에 있는 생활화수의 클린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지하실에 보통은 콜드룸 근처에 보통 많은 집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열어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안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저 캡이 우리 집에서 모이는 모든 생활하수가 여기에서 도로에 있는 시의 생활하수로 나가는 관입니다.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관을 열어서 클린아웃 한다고 해서 여기를 클린아웃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지금 여기에 습기가 전혀 없죠. 이 얘기는 이 토질이 보통은 모래흙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면으로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펌프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100% 여기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때 이 펌프가 고장 났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캡을 여셔서 이 지하에 있는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이걸 항상 열어놓는 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생활하수와 스톰 수어 라인이 다르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생활하수로 나갈 물에 빗물 하수가 나가게 되는 것은 물론 이 집으로는 안전장치가 되겠지만 항상 열어놓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열어놔서도 안 되는 게 하수도에서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쥐와 같은 동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물이 이곳에 많이 모이길래 물을 모을 수 있는 캐치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쉐드 주변으로
제가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었고, 제가 여기에 다음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게 이 쉐드에서 떨어지는 물에 이브 스트로크와 다운 스파우트를 만들어서 이쪽 한 곳으로 물이 모이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갈 밑으로 아까 워터 베이스를 만들었던 캐치 베이스를 만들었던 곳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운스파우트로 내려오는 물도 파이프를 별도로 묻어서 사이드로 빼 놓았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갈 밑으로 위핑 타일을 묻어놨기 때문에 그 파이프를 통해서 지금 빗물들이 흘러가는 게 보이네요. 이쪽으로 해서 제가 잘 물이 빠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솔루션을 선택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비가 많이 모여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쪽 부분을 보도블록을 커트해서 파이프라인을 저쪽으로 뺀 겁니다. 사이드로. 저거를 뽑아놓지 않으면 눈 치우는데 굉장히 걸리적거리거든요. 지금 나오는 요 빗물이 나오는 곳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집을 지어주는 빌더가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 대신에 지금 저 윗부분에서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 아래로 페이빙 스톤을 깔기 전에 이런 파이프라인을 뽑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또 집의 앞면에 있는 다운스파우트에서 물이 고이는 것을 한 곳에 땅에서 파이프 묻어서 이 세 개를 연결했습니다. 비의 양이 작은 곳이긴 하지만 이 세 군데를 모아서 이 옆에 조경용으로 만들어 놓은 돌 밑바닥 쪽으로 이걸 뽑았습니다. 이걸 앞쪽으로 뽑을 수 없었던 게 보기 흉해서 그랬고요. 지금은 페리오 카버라고 하죠. 그 페리오 카버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시 이 조경을 통해서 이 잔디밭으로 흘러나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집에서 내려오는 이건 물이 굉장히 양이 많은 곳입니다. 집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땅을 파서 다시 또 파이프를 묻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텃밭 아래로 그 파이프를 묻어놨고 옆에 자갈들로 채워놨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저쪽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고 지금 그레이딩을 따라서 이 집의 경사면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윈도우 웰인데요. 이렇게 물이 떨어져도 이 안에 위핑 타일로 연결되는 파이프가 묻어져 있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건데요. 새 집을 지을 때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집의 디휴미디파이어인데요. 제가 코스코에서 구입을 했고요. 1년 정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코에서 나오는 제품의 뒤에 보면 이렇게 호스를 연결해서 계속 하수도로 빠져나가게 해놓으면은 굳이 물이 차도 비우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해본 방법으로는 지금 이 부위가 가든호스 아답터인데요. 이게 가든호스 아답터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든호스를 사용하시면 되게 편한데 제 경우에는 이게 물이 잘 순환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투명한 파이프를 가져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든호스하고 이 파이프가 투명 파이프가 연결되는 부분에 플러밍용 테이프를 둘러서 약간 좀 적용을 해본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저쪽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에 있는 싱크에 바로 가든호스를 놓아두면 제일 편한데 일단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파이프를 뒤로 빼게 됐습니다. 자, 이제 뒷면으로 왔는데요. 이건 지하에 언피니시 된 공간입니다. 제가 호스를 뚫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죠. 여기에 보면은 싱크에서 나온 플러밍 라인이 있는데 검은색으로 여기에 바로 연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모든 하수는
유턴으로 돼 있는 파이프가 있어야 하수도 냄새가 올라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하수에 악취가 올라올 것 같아서 여기에 연결을 하지 않고 이 싱크 아래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 뭐 플러밍 코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 디휴미디파이어를 제거하더라도 흉하지 않게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서 지금 물이 일정액이 차면은 다시 절로 넘어가고 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게 디시와셔 연결되는 파트입니다. 근데 나중에 누군가가 이걸 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만 제거하고 지금 이 위에 캡을 다시 여기에 씌우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적용해 본 겁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물이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디휴미디파이어가 작동을 해도 물병을 계속 교체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